안녕하세요. 디지털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리앤컴퍼니 이태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통장알바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장을 한 달간 빌려주면 100만 원 준다. 아예 넘기면 300만 원 준다. 법인 통장 개설해서 주면 500만 원 준다. 이렇게 카카오톡, 텔레그램, 당근마켓 이런 데서 광고 글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 광고 글들에 혹해서 급전이 필요한데 이거라도 해보자. 나도 한번 빌려줘 볼까? 라고 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큰일 나십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대여 알바, 통장 알바 사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뱅킹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등도 넘겨주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하는데요. 통장을 처음에 빌려줄 때는 그 상대방, 빌려받는 상대방은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범죄에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 행위로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국제범죄에 가담되어 있고 그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런 인터뷰를 PD수첩에서 한 바 있습니다. 네, 통장을 빌려준 것도 문제가 되죠.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통장이 어디에 쓰였느냐입니다. 이 통장 자체가 보이스피싱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범죄에 사용된다면 이 범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통장을 사용하게 한 것이 본인이 어떤 고의를 갖지 않더라도 이것이 뭔가 범죄에 사용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소위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 그것 자체로도 큰 문제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통장에 사용된 범죄가 사기인지 아니면 유사수신 행위인지에 따라서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그 범행 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하고 퉁치고 넘어갈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이 정말 범죄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줬습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경위로 통장을 넘겨주게 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것이 맨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통장을 넘겼을 때는 본인이 어떤 공고를 보고 이 일에 가담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SNS라든지 인터넷 공고 같은 것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 채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 범죄에 사용될지 모르고 통장을 넘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인이 기망당했던 일련의 과정들, 이것을 서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담하게 된 경위,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인식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초반부터 본인의 조력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장 여러 개 대여해준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장을 여러 개 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범행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A라는 사람한테 여러 번 빌려줬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전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도 되게 어색하죠. 그리고 이전에 빌려준 통장이 지급정지되거나 또는 사기에 이용됐다는 알림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시 빌려줬다. 이것은 본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통장을 빌려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빌려주는 통장 개수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두 번째, 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통장을 빌려줬다 이런 증거로 강력히 이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수위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장 대여 알바의 처벌 수위는 어떠냐라고 일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통장을 대여했다 그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죠.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요. 법정형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실제 선고형이 어떠냐가 문제겠죠. 그것이 사기에 이용될지 알고 빌려줬다. 그렇게 하면 사기의 공범, 사기의 방조범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기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받을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기 이용 계좌의 거래 금액이 수십억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수십억의 사기를 친 사람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처벌 수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처음에는 오닷집을 들 수가 있겠죠. 오닷집이라는 것은 본 범죄 조직과 통장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링킹닷이 되는 사람을 오닷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집입니다. 오닷집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집 사람들은 통장을 여러 개를 구비해서 오닷집으로 올려주고 오닷집이 다시 범죄 총책으로 넘겨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장집이라고 하고요. 장집은 그 밑에 토스 실장을 둡니다. 본인들의 지인, 또 광고를 통해서
통해서 포섭한 사람들의 통장을 받고 그것을 다시 장집에게 넘겨주는 사람들이죠. 그 토스 실장 밑에 통장 명의자들이 있습니다. 통장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 총책, 그리고 오다집, 그리고 장집, 토스 실장, 그리고 밑에는 통장 알바책, 이렇게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장 대여 알바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통장을 유통한 것이 맞는지, 어떤 경위로 통장을 유통했는지, 또 유통했다면 사기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체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SNS라든지 인터넷에 있는 그런 증거들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면밀히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해서 일관된 입장으로 본인을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줬다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처벌만 받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제기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점은 통장 알바는 상당수가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기의 공범이고 통장 알바책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통장을 아예 안 썼다고 하더라도 그 통장을 통해서 상당의 돈이 유통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피해 전액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채무,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알바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범죄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통장 알바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드렸는데요. 통장 알바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통장까지 팔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통장 알바라는 것이 단순히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큰 범죄 수렁으로 더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통장 알바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집행유예 뭐 이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통장 알바가 더 나아가서 큰 범죄에 연루되어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변호사였습니다.